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기업의 채용 방식과 그 다음에 또 최신 그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글로벌 기업에서 계속 HR 업무를 해왔고요. 그전에는 그런 소비재, 뷰티 기업에서 일을 했었었고, 해외에서도 인사 경험, 업무를 좀 해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HR 리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의 경력과 백그라운드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사 실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인사 실무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오늘의 주제인 이제 채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실무 경험들이 꽤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렇진 않지만 내가 전반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높이를 맞추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 오늘 저는 이제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리크루팅 혹은 탤런트 애퀴지션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리, 특히 이 팬데믹 상황과 함께 이제 그 리크루팅에도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업 혹은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인사 업무, HR 영역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대입해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시간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97년도에 아마 인재 전쟁, 아마 인사 공부하신 분들 또 혹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거의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The War for Talent라는 책이 나오면서 맥킨지 컨설턴트들이 쓴 이 책이 큰 방향을 일으키고, 아직까지도 인사 공부를 한다, 인력관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필독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기업이 사람을 채워서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앞으로 펼쳐진 세상에서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고요. 이러한 인재 전쟁은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바뀐 맥락이 있기도 해요. 애초에는 정말 소수의 뛰어난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아니면은 팀워크 같은 부분, 그리고 협업 같은 부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가장 중요한 인사 전략, 그리고 또 기업의 생존 전략,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채용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그렇다면 채용 전략, 이 전략의 핵심은 얼라이먼트입니다. 즉 방향 정렬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기업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추어진 인사 전략은 무엇이고, 또 채용 전략은 그 인사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새 채용에 어떤 것이 유행이다, 어떤 것이 트렌드다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채용의 프랙티스와 이러한 채용의 방식이나 혹은 이러한 인사 전략이 우리 기업의 전략하고 얼마큼 일치가 되느냐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 경쟁력을 주요한 가치로 가져가는 스파 브랜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사 전략에 있어서는 사실 인력 비용의 최소화, 인력의 비용이 일정 수준에 머물 수 있게끔 전반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용에 있어서 최고의 인재를 찾겠다, 훌륭한 인재를 찾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정 수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숙련이 사실 필요되지 않는 업무라면은 지나치게 근속연수가 쌓여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안 되는 것이 인사 전략이고, 그런 것이 채용 전략에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이 퀄리파이 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맞는 채용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채용이라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고비용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많은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리고 효과적인 이 채용 전략은 반드시 기업의 전략에서 그리고 또 인사 전략하고 방향 정렬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력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구성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연령대에 어떠한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어떠한 수준의 뭐 급여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기업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과 아웃 그리고 전반적인 데모그래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인력에 대한 수요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급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여가 되고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어떠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투자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10년 뒤에 어떠한 특정한 인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우리 회사의 데모그래피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에 굉장히 많은 수의 직원들이 뭐 정년, 은퇴의 그 나이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갭을 채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회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부분들은 이제는 유입되는 그 인력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5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략 12% 정도이고요. 이 추세는 지난 40년간 한 번도 안 쉬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라면 앞으로 10년 뒤라면 실제로 유입되는 인구,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아마 기업들은 새로운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에서 앞으로 또 10년 뒤에 이것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의 나이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심각한 인력난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면 그런 계획에 맞춰서 어떠한 행동을 채용 계획으로 세워야 될지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채용 전략을 어느 정도 수립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인적 자원의 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 중에서 세 가지를 믹스를 하죠. 아마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를 생각을 해보셔도 이 세 가지 모델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델에 이게 전략과 또 얼만큼 일치가 되는가도 중요하죠. 이것이 지금 그냥 어떤 프랙티스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델의 믹스가 우리 기업의 채용 전략과 그 다음에 인사 전략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트렌드로 나타나고 보이게 될 부분들은 여기서 버로우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이에요. 즉, 기업이 채용이라는 고비용 행위 그리고 이 인적 자원은 회사에서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채용이라는 그런 그 행동보다는 borrow라는
뭐 이런 것이 뭐 어떤 계약직의 행위나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나 아니면 뭐 아웃소싱이나 서비스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트렌드로 보이고 있는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버로우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방식의 기업이 필요한 자원들을, 인적 자원들을 기업 외부에서 빌려서 조달하는 행위들은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뭐 동시에 이런 플랫폼 노동의 일반화, 일상화를 통해 가지고 뭐 이 노동 조건, 근로 조건의 또 저하 이슈도 계속해 가지고 대두될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기업의 이 모델은 이 빌드겠죠. 그래서 이 신입 사원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업무 경험을 쌓아서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가 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신 것처럼 가장 오래 걸리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지만 뭐 동시에 지금 현재로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풀에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다만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환경은 앞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잉이 될 수가 있죠. 바잉은 경력직을 시장에서 영입해 오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경력직 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뭐 바잉이라는 그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시장에서 사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고 찾고 혹은 뭐 헤드헌팅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경력직으로 오는 사람들은 일정한 레벨이나 중요도가 있는 업무를 맡게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우리가 인덕션,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많은 투자,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기회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즉시 입사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성과를 내기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지사들은 그 규모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모델이 바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바잉과 빌드, 버로우 세 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인적 자원을 기업 내에 이제 들여오는 이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좋은 인재들이 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들은 또 좋은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유입되기 위해 이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치 우리가 어떤 소비 행위에 있어서의 브랜드처럼 우리가 고용주로서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점차 지금 뭐 Z세대의 가장 큰 트렌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임팩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보고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은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고 내가 하는 일이 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기업의 미션이라는 부분들이 임플로이어 브랜딩에도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플로이어 브랜딩, 이 회사의 브랜딩, 우리가 일하고 싶은 회사로서의 브랜딩의 핵심은 기업의 문화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미션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만들어야 되고 구성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EVP라고 하죠.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단지 외부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보는 시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원들이 왜 우리 회사에 있을까? 왜 우리 회사에 계속해서 다니면서 열심히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할까에 대한 대답이 EVP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고용 브랜드가 있어도 EVP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채용한 인원들이 기업에서 리텐션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확고한 EVP를 확립을 하고 그 EVP를 통해서 우리의 고용 브랜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이 구직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어떤 면들을 어필할지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일치가 됐을 때 물론 우리가 다른 소비 행위에 비해서
기업에 입사를 하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직이라는 것이 보편화가 돼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어떤 사람이 뭐 5개, 10개 이상의 회사를 계속해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그 변화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일치되었을 때 불만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용 브랜드가 EVP, 그리고 이 EVP가 어떻게 미션과 기업 문화, 그리고 밸류와 서로 간에 얼라인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용 브랜드가 일반 소비자로서의 브랜드와 굉장히 혼용되고 혼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랭킹이 높은 어떤 그 기업들을 본다면 소비재로서의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인 경우들이 많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근에 또 많은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소셜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아마 그 격차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회사는 인플로어, 내가 고용주로서 어떤 면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한 기준들이 생길 거고, 구직자들이 그런 기준에 입각을 해서 회사를 찾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